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장 때문에 다들 정신 없으시죠? 모두가 환호하던 기술주가 하루아침에 급락하니까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질문. 그렇게 뜨거웠던 AI 주식 파티, 정말 이대로 끝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공포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됐죠. 시장의 총화였던 엔비디아가 단 이틀 만에 10%나 폭락했습니다. 와, 제 20년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이런 대장주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건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시장 구조에 뭔가 근본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네 가지의 짙은 그림자, 뭐랄까, 성경에 나오는 네 명의 기수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AI 산업 자체의 성장통입니다. 끝없이 펼쳐질 것 같았던 장밋빛 청사진이 이제 냉정한 손익계산서와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요. 먼저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인 코어위브를 보세요. AI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이익률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AI 산업의 수익 모델에 대한 첫 번째 경고등이죠.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묻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데? 라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시그널, 엔비디아 재고가 8% 늘었다는 소식.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힘의 균형이 미세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여기에 결제회사 블록이 AI 효율화를 이유로 4,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하면서 AI가 결국 내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는 막연한 공포가 실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인 거죠. 두 번째 그림자는 인플레이션의 귀환입니다. 모두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물가 데이터가 찬물을 제대로 끼얹은 격이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 즉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데이터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0.3%였는데 오른쪽에 근원 PPI 막대를 보시면 무려 0.8%가 나왔습니다. 예상을 2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죠. 이건 유가나 식료품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가격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라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올 연말, 어쩌면 내년 초까지 다시 계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모신용시장의 균열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림자 금융 영역에서 문제가 터져서 전체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발단은 영국의 한 모기지 업체 MFS의 파산 신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바클레이즈, 웰스파고 같은 대형 은행들의 돈이 물려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골드만삭스가 7%나 급락하는 등 금융주 전반으로 전염 효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이런 사모시장의 균열이 무서운 이유는 문제가 생겨도 연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균열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림자는 언제나 시장의 발목을 잡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했고 미국은 예루살렘 주재 대사관 일부를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고 이건 두 번째 그림자였던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배운 게 있다면 공포가 시장을 뒤덮을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데이터가 보여주는 시장의
민낯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국면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한 문장입니다. 시장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고 있다. 즉, 돈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뜨거웠던 기술주라는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도넛 차트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 하락한 건 붉은색으로 표시된 IT와 금융 단 2개뿐이에요. 나머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9개 섹터를 나타내는 이 녹색 부분을 보세요. 전부 상승했더군요. 시가총액이 큰 두 거인이 무너지니까 지수 전체가 휘청거려 보였을 뿐 시장의 자금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로 현명하게 이사를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순환매의 본질이죠. 실제로 더 넓게 보면 S&P 500 지수는 지난 3개월 동안 위아래 7%라는 아주 좁은 박스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만 보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시장의 변동성 지수 VX는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시장 전체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게 다음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시장이 불안할 때 어떤 전략적 판단이 결국 보상을 받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서 발을 뺐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환호했죠. 왜일까요? 펀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는 기업을 비싸게 인수하는 위험한 M&A 대신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유기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절제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니덤의 한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에게는 워너를 인수하지 않은 것이 더 유리한 결과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확실한 펀더멘털과 절제력을 가진 기업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거창한 예측 대신 제가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체득한 몇 가지 실전 리스크 관리 원칙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손절 원칙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는 거죠. 얼마까지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매도한다는 원칙은 손실을 막아주는 것 이상으로 패닉 상태에서 최악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기술적 지표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위험 관리의 계기판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볼린저 밴드 같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주가가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지 보여주는 도구예요. 가령 밴드 하단에 닿는다는 건 과매도 가능성을, 상단에 닿는다는 건 과매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이걸 절대적인 매도 신호로 보기보단 위험 관리와 비중 조절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원칙과 무기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주를 공포에 질려 전부 내던지기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종목의 비중을 일부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지금 시장에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적 섹터로의 비중 조절을 검토하는 훈련된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죠.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고 그 흐름에 맞춰 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시장의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